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K5 주행 중 울컥거림 질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뉴 K5 2016년형 2.0 터보 풀 악셀 시 울컥거림 질문입니다. 주행거리는 67,000이고요. 1. 얼마 전 텅 빈 고속도로에서 풀 악셀 밟아볼까 하여 풀 엑셀 밟고 엑셀 끝에 스위치 킥다운이라 하나요? 그것까지 꾹 눌렀는데 2초 정도는 RPM 잘 치고 올라가고 속도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심하게 울컥대면서 속도가 안 나더니 또 속도 조금 더 낮다가 다시 울컥대고 계속 반복돼서 오토큐 갔더니 미션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미션 보증받아서 미션을 교체를 하고 나서 서너 번 정도 풀 악셀 해봤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방금 또 해봤는데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가끔은 풀 악셀까지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RPM 3-4천까지 밟아도 차가 울컥거립니다. 차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미션이 억지로 잡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중고차지만 첫 차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계속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개인적 사유 때문에 사업소를 다시 들어가기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먼저 질문 드립니다. 엔진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연료 펌프, 점화 플러그, 코일 문제일 수도 있나요? 두 번째, 아침에 냉간시에 차 시동이 좀 힘들게 걸리는데 이건 어디 고장인가요? 그랬습니다.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냐? 풀 악셀을 밟을 때요, 킥다운이라는 건요 어떻게 하냐면 2초 정도가 지금 뭐 잘 치고 올라갔다고 그랬는데요, 엑셀을 끝까지 밟았을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엑셀 페달이 여기 있고요, 풀로 밟았을 때가 여기다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곧 차체 바닥에 닿은 지점이 되고요, 이렇게 밟아서 기다리는 게요 최대 약 5초입니다 5초 정도를 기다리면 그때부터 킥다운이 먹힙니다. 악셀을 밟아서 불과 1, 2초 만에 무슨 변화가 온다 이게 아니고요, 약 5초 정도를 밟고 있으면 차가 멈칫했다가 붕 하고 치고 나갑니다. 그것을 킥다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킥다운을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주로 킥다운을 한국에서 쓸 때는 추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원래 킥다운이 적용된 거는 외국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동물이 나타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엑셀을 꾹 밟는 겁니다. 꾹 밟으면 차가 멈칫할 때 동물이 지나가고 자동차는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용도로 킥다운이 개발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킥다운의 용도는 잘못 사용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겠죠? 엑셀을 밟고 한 2초 정도는 잘 치고 나갔다. 꾹 눌렀을 때 꾹 밟고 해서 악셀 페달을 꾹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약 5초 후에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킥다운을 사용한 것이 잘못이었는가 잘 됐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PM이 잘 치고 올라가다가 울컥거린다 그랬어요. 이 울컥거리는 이유는요, 연료 공급이 정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연료 공급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공회전일 때부터 진단이 가능하니까요, 산소 센서 파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파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정상일 때 공회전 시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에서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부터 진단이 돼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비정상 파형이 나오는가? 엔진 오일이 문제가 되면 나는 엔진 오일을 잘 간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거 쓰고 있다. 그런데 엔진 오일이 좋으면 현재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상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화 장치입니다. 점화 장치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코일, 플러그 배선, 또 플러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플러그 배선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점화 코일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이 플러그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가 이미 교환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67,000 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서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약 25,000km에서 약 35,000km가 되면요, 서울 시내 기준으로 플러그를 교환할 수명이 됩니다. 교환할 때가 됐다, 서울 기준일 때. 그리고요, 점화 코일은요, 한국으로 봤을 때 약 5만 마일, 5만 마일은 한국 기준으로 8만 km가 됩니다. 8만 km
킬로미터마다 교환할 시기가 되는데 자동차의 운행 조건에 따라서 8만에 매번 교환해야 된다 이런 그 어떤 규칙은 없다. 10만도 쓸 수 있고 20만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6만 7천이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판단해서 한번 갈아볼까 하는 생각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펌프를 갈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연료 펌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산수 센서 파형, 이 산수 센서를 통해서 연료 펌프의 교환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곧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연료 펌프하고 엔진 오일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만일에 빨간색 선처럼 나오고 있으면 센서의 불량은 아닌가. 그리고 파형을 찍었더니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차가 울컥거리는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는 엔진 온도 쪽을 보셔야 되고요. 온도, 엔진의 온도, 냉각수입니다. 또 하나는 도둑 연료가 들어가는가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도둑 연료라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정비사는 도둑 연료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연료 말고 또 다른 연료가 어디서 들어가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보겠습니다. 밑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냉간 시에 차 시동이 힘들게 걸리는데 라고 했어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결론은 아침 첫 시동이 어렵다는 거 봐서는요. 오일 점도가 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엔진 오일의 점도가 K5에 맞지 않는 오일이 들어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잘못됐을 확률이 높다. 결론은 엔진 오일 점도가 안 맞으면 산수 센서 피드백 이렇게 그랬었죠.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 센서를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산수 센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엔진 오일 점도를 잘 맞춰주면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 또 하나는 점화 장치를 정비해주면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이제 조금은 이해되셨습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론적, 원칙적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원론적, 이 원론을 무시한다. 그리고 또 원칙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흡입 장치입니다. 공기가 흡입이 잘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흡입이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 오일 때문에. 엔진 오일이 좋으면 흡입 장치에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공기를 흡입했으니까 압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압축을 하는데 압축이 잘못된다. 그 원인이 뭐냐? 오일입니다. 바로 엔진 오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점화입니다. 점화 장치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요, 점화 장치가 비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비정상의 원인은 뭐냐? 이건데요. 플러그 갭입니다. 플러그 갭이 잘못되면 점화 장치 성능이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산수에서 피드백은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위에서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게 돼 있어도 배기 튜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기 장치 정비, 배기 튜닝 이런 거 있죠. 왜 나는 중저음이 좋아 이런 식으로 그 소리 때문에 배기 튜닝을 한 분들이 있으세요. 배기 튜닝을 하면요. 흡입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배기 장치와 흡입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리는 제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밸브 개폐식이 선도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하나 그었고 요렇게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선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 하나 긋고 또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요렇게 여기까지가 흡입입니다. 흡입. 그리고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배기입니다. 배기. 이렇게 배기.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오는 구간이 폭발이고요.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것이 압축 구간입니다. 엔진 오일이 잘못되면 이렇게 흡입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배기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구간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을 칠해보죠. 여기 지금 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다시 한번 변형을 시켜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이 구간을. 그리고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윗부분에서 본 색깔 이렇게 보죠. 여기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을 보시죠. 엔진 오일이 잘못되면 이 면적이 커집니다. 커진다는 얘기는 압축 행정이 짧아진다. 압축이 비정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동력 구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력 구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서 당기는 원인이 뭘까? 이제 답 나오셨습니까? 이해됐을 겁니다. 압축 불량이어서 엔진의 출력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의 출력을 정상적으로 낼 수가 없다. 물론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배기 튜닝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곧 배기 튜닝을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배기 튜닝이 돼 있었으면 배기 장치를 먼저 복구를 하십시오. 원위치로 하시면 압축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점화가 문제가 있어도 엔진에 힘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는 빵빵 잘 뚫리도록 빵빵 구멍을 뚫려 있으면 좋은 걸로 착각들 하는데요.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배기 튜닝을 해서 소리만 그럴싸하게 들려줄 뿐이지 실제로 출력이 안 나오고 연비가 나쁜 그런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답변해 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요. 영상 끝나는 무렵에 또 다른 영상을 하나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자동차 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걸 좀 더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풀 악셀을 해보는 조건까지는 좋은데요. 이 K5의 특징이 오일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야? 엔진 오일이 비정상이면 점도가 지금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지금요. 근데 그 점도 말고요. 오일의 양이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양이 부족하다. 결론은 뭡니까? F가 있고요. 밑에 가면 L이 있죠. L. 풀과 로우가 있는데요. 스틱을 찍었을 때 보통 엔진 오일 넣어주면요. 여기까지밖에 안 넣어줍니다. 이렇게 F와 L 사이에 넣어주는데요. 이런 상태로 주행하시면 자동차 엔진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넣으시냐? 풀로 넣으십시오. F까지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달리더라도 달리시고 풀 악셀을 밟든 뭐 반 악셀을 밟든 그건 선생님 알아서 하십시오. 자동차의 성능은 모든 조건이 만족할 때 제 성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풀 악셀을 밟았을 때 이거 있죠. 왜? 맥시멈 RPM 5500 RPM 빨간 선이 그걸 있을 겁니다. 5000 RPM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6이 있고 5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5500 부분에 가면 색깔이 칠해 있죠. 여기까지는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밟았을 때 최대 힘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출력이 나면 5500 밟았다가 쭉 떨어지면서 3000 뭐 20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RPM 떨어지면서 자동차 성능은 그대로 갑니다. 킥다운이 됐을 때 자동차 속도가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아시고요. 우리 선생님 자동차의 리미트라고 하는 거 휠 컷 조건입니다. 이 조건까지가 밟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자동차 엔진 성능이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점검은 파형입니다. 산수세서 파형입니다. 지금 현재 선세서가 자동차 엔진이 좋다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조건 상태에서 엑셀을 밟을 때 엑셀 페달이 무겁다, 또는 엑셀을 밟았더니 울컥울컥 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산수 센서를 통해서 엔진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들이 잘 됐는가 비정상인가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곧 이렇게 나온 걸 받아서 누가? ECU가 받아서 피드백 제어합니다. 다시 엔진에 있는 센서 쪽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산수 센서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조건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된다. 이 파형을 통해서 내 자동차 엔진의 상태는 최상이다, 아니다, 50%밖에 안 된다, 뭐 70%밖에 안 된다, 내 자동차 엔진의 상태는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 정비사분이 이 파형을 찍을 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왜 정비사인데 못 찍을까? 뭐 파형에 대한 공부를 안 했으면 못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형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이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메이커를 가시든 사업소를 가시든 아니면 동네에 있는 카센터를 가시든 어디든지 가셔서 산수 센서 파형을 찍어서 내 차의 공전 시의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달라, 이렇게 하시고요. 만일에 못 찍는다 그러면 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못 찍어요?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다시 산수 센서 파형을 찍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그때 공전 시의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 지금 보여드렸는데 다른 파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파형이라니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 공전입니다. 공전 파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전.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엑셀 페달을 밟습니다. 꾹 밟았더니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움직이다가 악셀을 밟았어요. 밟았더니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 여기는 가속 성능이 무척 좋다는 얘기고요. 응답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가속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완만하게 올라가죠. 근데 어떤 차는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합니다. 여기서 악셀을 밟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가다가 그때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악셀을 밟은 후부터 한참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점화장치에 연료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세 가지 조건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K5 주행 중 울컥거림 질문입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주신 우리 선생님, 산수에서 파형 보는 방법, 이거는 정비사들한테만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 선생님한테 제시해드렸어요. 선생님께서 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뭐 다행이고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렇게 지금 화면 우측 하단으로 가시면요,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 이렇게 구독 보탄이 있습니다. 이 구독 보탄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요, 화면 아래측 중간 하단 쪽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 도움이 됐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이걸 끝까지 봤는데 아니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 하단 지금 보이십니까?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가면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고요, 이쪽에 오셔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권영우 TV를 열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K5 주행 중 울컥거림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내 차는 K5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솔린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아, 내 차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내 차도 산수에서 파형을 통해서 저렇게 진단이 가능하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LPG는 어떻습니까? 예, LPG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LPI는요? LPI도 해당됩니다. 커먼 네일인데요, 아,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커먼 네일을 보시는 분께서는 권영우 당신의 영상 해설 오늘 잘 봤어요, 그러고 그냥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 차에 해당되는가 라고 한다면 가솔린차, LPG차, LPI차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단이 되는 거라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정비할 때 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구나, 또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정비를 의뢰해야 되는구나, 또는 진단을 의뢰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 왔는데요, 이제 내일 금요일과 주말 또 일요일도 나타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까 모두 다 건강하게 겨울 준비를 해 나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는 냉각수를 볼 철입니다. 내 자동차에 현재 주입되어 있는 냉각수 비중이 올 겨울을 무사히 날 것이냐 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올 겨울을 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비중을 가졌느냐, 특히 비중이 높아서는 안 되고 비중이 너무나 낮아도 안 된다는 거, 빙점이죠. 어느 온도가 미달을 하면 올 것이고요, 넘으면 쓸데없이 연료 분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울컥거리는 현상도 나올 것이고 연비도 나빠지고 가속 불량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검사를 갔을 때 NOx라고 하는 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권영우가 드리는 K5 주행 중 울컥거림 질문인 드립니다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